영업을 하면서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음향 상태나 영상 상태가 고르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동영상 차분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 고강동에 있는 내내치킨 고강림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치킨을 주문하신 분들께서 치킨 가격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도대체 치킨 가격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얼마나 남는지 저희가 또 얼마를 가져가는지 이런 구체적인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천천히 차분하게 꼭 끝까지 다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보편적인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의 원가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2021년도 초에 치킨 가격이 일부 올랐으나 프라이드와 관련된 제품에는 치킨 가격이 오르지 않아 몇 년 전 가격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라이드에 대한 치킨 가격 원가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해드리는 치킨 원가는 각 지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내내치킨 고강점만의 원가이니까 이 정도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것은 저희가 고객님들께 치킨 가격을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받기 때문에 모든 식재료 및 모든 제품에는 부가세 포함한 가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11월 1일부로 치킨 프라이드 가격을 17,000원에서 배달비 포함 17,000원에서 18,000원으로 1,0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모든 치킨의 원가를 18,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닭 원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은 10호닭으로 본사에서 이렇게 포장이 돼서 옵니다. 약 1kg 내외이면서 이 닭은 안에 염지나 시즈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격은 아무리 싸도 4,500원에서 5,500원 사이로 유동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없고요. 5,200~300원대로 들어올 때가 가장 많습니다. 이 닭은 시즈닝, 염지, 포장, 그리고 저희 가게까지 배송해주는 배송비, 또 여기 일부에 광고비도 들어있어서 소비자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썩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대량 주문인데도 가격이 싼 편은 아니고요. 중간 약간 비싼 편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닭 원가를 5,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치킨을 포장해 드리는 치킨 박스, 이렇게 치킨 박스와 안에 들어가는 내장 용기, 그리고 각종 비닐봉투라든지 이런 거를 포함해서 약 700원 정도의 원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치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용유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유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식용유가 본사에서 들어오는 식용유입니다. 한 통에 약 48,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식용유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어서 아마 본사도 1차로 올랐는데 더 오를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튀김기에 저희가 보통 식용유 2통 3분의 2 정도를 붓고 사용합니다. 3분의 1을 부어도 치킨에 묻어나가는 거, 증발되는 거, 그 다음에 정제했을 때 보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따지면은 약 3통 반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3통 반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는 치킨의 양이 약 60에서 때에 따라서는 80마리나 90마리, 100마리까지 튀기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다른 치킨 가게들보다는 저희가 식용유를 빨리 교체하는 편이라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 약 3통으로 보고
한 통당 평균 5만원으로 봤을 때 약 1,800원, 한 마리, 치킨 한 마리에 약 1,800원 정도의 식용유 가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식용유는 한 통당 20마리, 약 20마리 정도를 튀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맛도 좋고 치킨 색깔도 깨끗하게 나오고, 그럴 경우 약 2,5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식용유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마리에 좀 부담스러워서 아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킨, 후라이드 치킨을 주문하시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이드 메뉴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을 주문하시면 기본적으로 무, 그리고 머스타드, 소금, 제리포, 혹은 콜라,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청양마요 소스나 치즈볼 둘 중에 하나를 서비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얼음컵을 넣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저희가 2,000원에서 2,500원 정도의 원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이드 메뉴 전체를 합산했을 때 2,000원에서 2,500원의 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원가를 빼달라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제리포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머스타드 빼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원가를 2,000원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방 인건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방을 굉장히 깨끗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방에 상당한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나 아내가 물론 주방 청소도 하고 닭도 튀기고 포장도 하지만 저희 직원들도 근무 시간에 상당 부분을 청소하는데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방을 깨끗이 활용하다 보니까 주방에 상당한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평균 10시간, 주방 직원들이 보통 10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10시간 일하는 시급이 평균 요즘은 4대 5입니다. 뭐다 해서 다 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주방 인건비도 무시 못하게 되겠습니다. 주방 인건비가 10시간 근무할 경우 약 50마리 내외, 약 50마리 내외를 포장하기 때문에 주방 인건비도 그러니까 한 마리당 약 포장비가 약 2,000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2,000원에는 저나 저희 아내나 기타 저희 자녀들이 와서 도와주는 부분은 제외가 돼 있고, 순수하게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부분만 그 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닭을 포장하는 시간도 많지만 주로 청소하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렇게 다녀보기도 하고 또 아는 분들도 많고, 다른 지역, 타 지역도 제가 치킨 업소도 방문도 드리고 여러가지 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도움을 요청하셔서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여태까지 저희 주방보다 깨끗한 주방을 단 한 곳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위생에 신경을 쓰고 주방에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방 위생 상태는 영업 중이나 영업이 끝나는 그 마감 상태나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나쁜 날이나 신발이 더러우면은 신발을 벗고 주방에 들어와서 맨발로 주방 안을 다니거나 닭을 튀겨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주방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가장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주방입니다. 특히 노동력이 많이 투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소들도 요즘은 많이 깨끗해졌으나 저희는 특히 주방 위생 상태, 청결, 소독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어서 주방에 들어가는 노동력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나 저희 가족들이 일하는 부분을 전부 제외하고 순수하게 직원들이 일하는 부분을 2,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배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비는 배달 대행비를 기준으로 삼고 또 저희가 어떻게 절약을 하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는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대행비가 저희 지역은 3,500원에서 11월 1일부로 4,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배달비 대행비가 4,000원이란 얘기는 배달 대행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배달하시는 분들을 관리하는 회사에 저희가 별도의 또 관리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건당 약 400원에서 500원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가세 이렇게 포함을 하게 되면은 평균 한 건당 4,000원일 경우 평균 한 건당 4,950원 정도의 배달비가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달을 가까운 거리만 4,000원이고 1.5km가 넘어가는 거리는 500m에 500원씩 할증이 붙기 때문에 실제로 배달비는 더 많은 부분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밤 12시 넘어서 또 할증이 붙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전체를 배달 대행으로 불렀을 경우에는 4,000원 기준으로 5,500원 정도가 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 지역들, 서울이나 기타 지역들은 이미 배달비 4,000원으로 오른 지가 한참 되었고 주말 할증, 비 오는 날 할증, 공휴일 할증 등등 다양한 할증이 있어서 이미 배달비가 6,000원을 넘어가는 지역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머지않은 시간 내에 여러가지 할증, 그 다음에 대행비 인상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6,000원 이상의 배달비가 들어가는 시기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재료비나 기타 비용보다도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얼마 안 있으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각종 세금과 어플 수수료입니다. 세금에는 부가세가 있고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어플 수수료들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부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플에 꽂혀 있는 할인 쿠폰입니다. 할인 쿠폰을 어플에서 제공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사와 저희가 일정 부분을 같이 분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담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 부분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금, 어플 수수료, 그 다음에 할인 분담금 포함하면은 저희가 통상 매출의 약 15% 정도가 세금 및 각종 수수료로 저희가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라이드 한 마리를 18,000원에 손님들한테 제공해 드릴 경우 15%를 할 경우에는 약 2,700원의 각종 세금 수수료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지출되는 모든 비용의 합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값이 약 5,000원, 포장 용기가 약 700원, 식용유 한 마리당 식용유 가격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약 1,800원, 각종 콜라 및 사이드 메뉴 가격이 약 2,000원, 주방 인건비가 약 2,000원, 배달비가 약 4,900원, 각종 세금 및 어플 수수료, 할인 분담금이 약 2,700원, 이렇게 합계를 모두 할 경우 약 19,100원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후라이드를 18,000원에 판매할 경우 약 1,100원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린 원가 부분에서 저나 저희 가족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각종 공과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과금, 그리고 4대 보험료, 기타 감가상각비, 운영비, 오토바이 보험료 이런 비용들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합계를 내보면은 적자폭이 아마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하루에 평균 16시간에서 17시간, 또 해도 평균 10시간에서 12시간,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와서 도와주는 시간이 일부 있고요. 또한 오토바이 보험료도 실질적으로 한 대당 약
3, 400에서 많게는 7, 800만 원씩 내고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보험료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원가에 이 부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까지 더하게 된다 하면은 적자의 폭은 훨씬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그 적자를 보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 매출을 일부 공개해야 될 것 같아서 매출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스를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화로 오는 경우는 이쪽 현재 화면에 보이는 1번 포스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포장, 콜 손님, 그리고 어플 같은 경우는 2번 포스를 사용합니다. 보통 1번 포스에도 여러가지 어플도 적어 넣기도 하지만 1번 포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2번 포스에 적어 넣기도 합니다. 매출은 1년 중 가장 장사가 잘 되는 2020년 12월 매출을 공개해드리고, 그리고 1월달에 약간의 제가 변화를 줘서 1월달 매출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12월 매출보다 1월 매출이 약 20% 정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1년 중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초복날 매출이 어느 정도였으며 어떤 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이 저희의 12월 매출입니다. 12월 매출이 1번 포스가 약 3,600만원 정도 매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번 포스가 약 2,500만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합계가 6,100만원 정도 되고요. 거기서 각종 어플의 할인 금액, 또 저희가 할인해 드린 금액, 할인 금액을 빼면은 약 5,9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편적으로 12월달 매출이 1년 중에 가장 좋기 때문에 저희도 평균적으로 7,500 이상은 매출이 나와줘야 장사가 안 되는 달에 유지가 되는데, 지금 유행하는 병 때문에 일단 홀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SNS로 홍보를 많이 해서 낮 시간대에 각종 학교에서, 여러 학교에서 단체 주문이 많은데 단체 주문이 전부 없어져서 12월 매출이 굉장히 많이 저희는 줄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이 저희 1번 포스기의 1월달 매출입니다. 1월달 매출이 약 3,9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2번 포스기 매출이 약 2,58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잡혔습니다. 두 포스를 합쳐서 6,500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1월 매출이 6,500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 잡혔고요. 거기서 모바일이나 기타 어플 할인 금액을 제하면 약 6,300만원 정도 매출이 잡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편적으로 12월달 매출이 가장 좋고 1월달이 12월달 대비 약 20% 정도 매출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12월달 매출이 너무 안 좋아서 1월달 매출을 한번 올려볼 생각으로 페이스북 SNS 사용법을 약간 바꿔서 매출을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월달 매출이 조금 올라갔고요. 아마 제가 SNS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면은 4,800에서 4,500 아마 그 정도 1월달 매출이 나왔을 건데 6,300만원 정도 나왔으면은 약 한 1,400, 1,500 정도의 매출이 실질적으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30% 정도, 약 30% 안 되는 금액 정도 매출이 올랐고요. 이런 매출을 올리는 방법, 그 다음에 SNS 사용법을 제가 유튜브에다가 한번 공개를 해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한번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은
1년 중 가장 매출이 좋은 초복날 7월 11일 초복날 매출입니다. 1번 포스 매출이고요. 그리고 1번 포스 매출이 436만원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 포스가 약 95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여 합계가 약 530만원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 포스 전체 금액이 약 436만원 정도 매출이 올랐는데 배달 건수가 약 149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나눠 보면은 한 건당 약 29,000원, 29,000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치킨집들이 약 2만원에서 한 건당 25,000원, 많은 집들이 25,000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보편적으로 28,000원에서 약 3만원 정도의 한 건당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자를 보지 않고 가게를 흑자를 보면서 운영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치킨만 주문하신다 그러면은 저희도 매출 대비 아마 흑자가 크지 않고 아마 적자폭도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사이드 메뉴, 콜라, 떡볶이, 감자 등 다양한 사이드 메뉴를 같이 주문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한 마리 반, 두 마리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매출이 건당 대비 매출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님들께서는 보편적으로 치킨만 주문하시는 경우는 약 20% 내외, 20% 내외 정도 드시는 분들께서만 치킨을 주문하시고, 나머지 약 70에서 80% 정도의 고객님들은 콜라나 기타 사이드 메뉴, 그리고 떡볶이 등 다양한 메뉴를 같이 주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주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 또한 제가 홍보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도 저희 적자를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판촉을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나중에 유튜브에 한번 이런 부분도 공개를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께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한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복날 저희 치킨을 주문하신 고객님들 중에 콜라 큰 거를 별도로 주문하셔서 나간 수량이 약 100개 정도가 나갔습니다. 콜라 1.25L 큰 것이 약 100개 정도 나가서 콜라를 팔면은 저희도 매출이 거기서 마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콜라만 주문해 주셔도 상당 부분 매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또 하나 효자 품목이 떡볶이가 되겠습니다. 떡볶이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떡볶이 주문이 많습니다. 떡볶이를 제가 그동안 많이 홍보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여서, 저만의 방법으로 홍보를 하여서 저희 떡볶이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떡볶이가 매출 증대에도 많이 도움도 되지만 손님들께서도 떡볶이와 치킨을 같이 드시는 궁합도 좋아서 아마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이드 메뉴 종류들이 많이 같이 치킨과 같이 나가게 되면은 거기에서도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 증대라든지 그 다음에 손실을 보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매출과 이익에 큰 보탬이 되었던 홀 매출이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의 약 70에서 80%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배달 매출은 늘었지만 현재 배달은 다양한 어플의 할인 행사 및 본사의 할인 행사로 인해서 많은 이득을 혹은 많은 마진을 잠식당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홀 매출이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야 운영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어플의 할인 행사는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익에는 큰 보탬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닭을 한 마리 배달하는 것보다는 생맥주 한 잔을 파는 것이 더 이득이 많을 정도로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의 원가는 업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업소가 저희랑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업소나 브랜드 또 사장님들의 운영 방식에 따라서 많은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닭값이 약 5,000원, 그리고 포장 박스가 약 700원, 그리고 식용유가 한 마리당 약 1,8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종 사이드 메뉴, 무라든지 여러가지 저희가 서비스를 드리는 콜라 이런 부분이 약 2,000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주방 인건비가 약 2,000원, 배달비가 약 4,900원, 그리고 종합소득세 및 어플 수수료가 약 2,700원 정도 들어가서 19,100원 정도의 한 마리의 프라이드 원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금액에서 실제로는 주방의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만원이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방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주방을 좀 더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나 저희 가족들이 청소를 하거나 일을 하는 시간도 물론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치킨집이 다른 업소와 다르게 굉장히 청결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청결을 아주 깨끗하게 청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시로다가 계속 청소를 하기 때문에 타 업소보다 다른 음식점보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가 대청소를 하는 날은 새벽 12시, 밤 12시에서 새벽 5시나 6시까지 보통 3명에서 4명이 청소를 꼬박 할 정도로 청소할 것이 많고 유증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부분이 지저분해져서 수시로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방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달비입니다. 제가 배달 대행비를 4,900원으로 잡았는데 배달 대행을 저희는 사용을 하지 않고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배달 대행을 쓰게 되면은 배달 대행은 저희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집을 묶어서 가기 때문에 닭이 식어서 가는 경우도 많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으셔서 저희는 가급적 배달 대행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배달을 가게 하고 있습니다. 배달 대행을 사용하는 것보다 직원을 상주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지역도 최근에 배달 직원들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이미 10,000원이 넘은 지는 한 2년, 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직원들은 또 4대 보험이다. 여러 가지 식대, 기름값,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토바이 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토바이 보험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배달 대행비가 오히려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배달 대행을 사용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저희는 대행을 많이 쓰고는 있진 않고 급할 경우 조금씩 쓰고 있으나 차후에 1, 2년 안에는 직원들이 배달을 못하고 배달 대행이 배달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적자를 어떻게 안 보고 가게를 운영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출을 어느 정도 올려야 합니다. 매출이 너무 작으면은 절약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매출을 어느 정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치킨만 파는 것이 아니고 치킨과 더불어 여러 가지 사이드 메뉴를 묶어서 파는 것입니다. 사이드 메뉴를 묶어서 팔면은 그 안에 마진이 따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다른 이익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객님들께서 치킨을 한 마리만 주문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마리 반,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여러 마리를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건비라든지 배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약이 되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달비를 저희도 직원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직원들을 최대한 적은 시간을 쓰고 제가 배달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2018년도 이전까지는 배달을 거의 안 했으나 최근에는 이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배달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배달비가 절약되어서 많은 부분이 절약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상당한 이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만의 방법 말고 어떻게 하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도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식용유입니다. 식용유를 저희가 사용하는 양보다 조금 닭을 더 튀기면은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 500원에서 1000원 사이, 그러니까 식용유 한 통당 약 60에서 80마리 정도를 튀긴다고 하면은 보통 식용유 가격이 한 마리당 500원에서 1000원 사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닭의 상태는 조금 맛도 떨어지고 나빠질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도 1000원 이상의 이익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식용유로 닭을 많이 튀길 경우 닭의 품질과 맛에도 문제가 있지만 저 개인적인 성향에도 맞지가 않아서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식용유 사용량을 점점 늘려서 닭을 최대한 적게 튀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방 위생 상태와 적당한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치킨 포장 금액을 약 2,000원을 잡았는데 주방 위생 상태를 조금 소홀히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청소 시간을 줄여주면은 제 생각에는 약 한 마리당 포장비가 500원에서 약 1000원 내외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나 저희 가족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 일하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조금 위생 상태를 등한시하면은 아마 이 부분에서도 최소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의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달 시간입니다. 저희 고강점 배달 시간이 평균 25분에서 30분 안에 도착을 하고요. 아주 바쁜 날도 40분 안에 도착을 합니다. 직원들을 많이 쓰고 저도 배달을 다니고 배달 대행도 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빠른 시간 안에 배달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균 배달 시간이 40분에서 1시간 정도로 늦춰놓으면은 제가 배달을 많이 갈 수가 있고 분산돼서 들어오는 배달을 천천히 배달을 가게 되면은 인건비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절약이 됩니다. 배달 시간을 40분에서 1시간으로 늦출 경우 제가 생각에는 최소한 배달비에서도 최소한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마진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고객님들이 치킨을 받는 시간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현재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지만 최대한 배달 시간을 빨리 가기 위해서 최대한 저 개인의 입장보다는 손님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최대한 배달도 지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배달만 조금 늦춰도 배달 시간만 조금 늦추어도 상당한 부분 전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달비를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묶어서 배달을 가는 방식입니다. 최근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혹은 배달 대행비가 부담스러워서 직원을 두고 일하시는 업소나 치킨 가게들도 이렇게 배달을 묶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묶어서 가는 경우가 한 개, 두 개, 뭐 세 개 이렇게가 아니고 심한 경우 5개, 6개. 제가 직접 본 경우는 8개, 9개를 묶어가는 경우도 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묶어갈 경우 음식이 식기도 하지만 또 마지막 손님 같은 경우는 음식이 나와서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음식의 품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인건비 때문에 묶어가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묶어간다면은
인건비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득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묶어갈 경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묶어가지를 않고 한 개, 두 개씩 배달을 가면은 다른 업소에 비해서 적어도 30-40%에서 40-50%의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저희는 그렇게 많이씩 묶어가는 경우가 없고 심하면 한두 개, 두세 개는 묶어가는 경우도 저희는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바쁜 날이지 한가한 날은 단건 배달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는 두 개 이 정도는 묶어가지만 여러 개를 묶어가지를 않습니다. 많이 묶어갈수록 인건비가 절약이 되고 특히 밀리는 시간에는 대부분 업소들이 묶어가는데 저희는 그렇게 많은 양을 묶어가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배달을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배달비에서도 상당한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경우 최소한 3,000원에서 4,000원 이상의 추가 이득이 발생하여 별도의 홍보나 영업 활동 없이도 마진을 충분히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사라는 것이 단기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고객님들과의 약속과 신용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저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또한 일도 하고 있지만 음식에 대한 공부, 비록 브랜드 치킨집이지만 치킨을 좀 더 맛있게 튀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 그 다음에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활동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그쪽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당하게 노력한 결과로 영업 이득을 가져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정직하게 운영을 하면서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고 직원관리, 가게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하는 것만큼 고객님들께서도 내내치킨 고강점 많이 이용해 주시면은 저희 운영에 많은 도움도 되고 또 보탬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도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동영상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내내치킨 고강점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동영상에 어폴 할인 행사 시 저희한테 얼마가 입금이 되며 저희한테 얼마의 이득이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브랜드 포함해서 모든 브랜드들이 지금 할인 행사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원가를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도 직원들 최대한 적은 시간을 쓰고 저희 가족이나 제가 일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영업시간도 저희가 조금 늘렸습니다. 영업시간도 늘리고 해서 최대한 매출은 올리고 그 다음에 직원들 인건비는 최대한 줄이고 그런 식으로 긴축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가족들끼리 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 부분이 이득이 너무 박하다 보니까 다른 음식점보다는 이득이 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영업시간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원가를 자꾸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분을 전략하여 저희가 치킨을 한 마리 정도 팔았을 경우 약 2,000원 내외의 마진이 발생을 합니다. 2,000원 내외의 마진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최저시급, 대한민국 최저시급도 못 가져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희도 무조건 치킨값을 올리고 그러기보다는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이드 메뉴 개발을 통해서 원가를 전략하고
그래서 마진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동영상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